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과 둘이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맞벌이하는 딸이 손자를 좀 키워달라고 해서 지금은 수원의 딸네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딸과 함께 살면서 전에 살던 인천 아파트를 팔아서 4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내년에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작은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딸 통장으로 이체시켜 놓을까요? 기초연금 받기 위해 통장의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기초연금에 유리한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2023년엔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연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40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면 부부 합계 64만원을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의뢰인 부부가 살고 계신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부부 감액 폐지가 지켜진다면 부부 합계 80만원까지 매달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금액이 54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기초연금을 받는 데 유리할까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현금 4억 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첫째, 현금 4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4억 원에서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3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1,5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26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연 3.6%라고 가정하면 4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소득은 12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4만 원을 적용하면 116만 원. 따라서 정기예금 4억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126만 6천 원 더하기 116만 원을 하면 242만 6천 원입니다. 두 번째, 4억 원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었을 경우입니다. 시가 4억 원, 공시가격으로는 2억 5천만 원 하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받고 임대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먼저 공시가 2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수원 특례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1,500만 원이고 여기서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하면 6,500만 원.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6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1만 6천 원입니다. 또한 임대소득 120만 원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하면 66만 8천 원. 따라서 4억 원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었을 경우의 소득 인정액은 21만 6천 원 더하기 임대소득 66만 8천 원을 하면 90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억 원을 자녀에게 이체 또는 증여하거나 찾아서 보관했을 경우입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반영하고 있고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의 변동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체 또는 증여했거나 현금으로 인출을 했을 경우엔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부부가구의 경우 매달 256만 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만큼을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4억 원이 의뢰인 부부의 금융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156개월, 즉 13년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첫째, 4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소득 인정액은 242만 6천 원이고 둘째, 4억 원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했을 경우 소득 인정액은 90만 4천 원. 셋째, 4억 원을 증여하거나 현금 인출했을 경우에는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도 없이 4억 원이 금융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13년이나 소요됩니다. 따라서 4억 원을 금융재산과 이자 소득으로 관리하시는 것보다 일반 재산과 임대 소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에 훨씬 유리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살던 아파트를 팔지 말고 그냥 임대할 걸 그랬나 봐요. 괜히 세금에 거래 수수료만 낭비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알베르토 쌤, 주식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행에 저축한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급을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을 반영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다음 주식, 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 가액을 반영하고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반영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보험의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보험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천만 원은 부부 각각 적용되나요?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은 부부의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딱 한 번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급 여부가 결정난 후에도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 후에도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중에도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중에도 본인의 금융재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